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1일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3D 형상 모델링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는 작업 평면. 이 작업 평면에는 세 가지의 작업 평면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정면, 평면, 우측면.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는 입체적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스케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부피를 갖는 덩어리, 입체적인 형상. 이 세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요소인 스케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케치의 정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스케치의 정의 상태로는 완전 정의 상태, 불완전 정의 상태, 초과, 중복 정의 상태가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무조건 스케치를 할 때에는 완전 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불완전 정의 상태, 초과적인 상태, 중복정의 상태는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불완전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네, 바로 예를 들어서 스케치의 일부분이 불완전정의 상태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스케치를 누군가가 혹은 이 형상 모델링을 하는 설계자가 실수를 해서 이 스케치를 건드렸어요.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정의된 스케치의 경우 뒤틀어지지 않는 반면에 불완전 정의의 스케치는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는 곧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설계의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할 때에는 무조건 완전 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2일차 스케치 작성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파트. 저와 동일하게 이 파트라는 템플릿이 없으신 분들은 1일차 강의를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파트 더블 클릭. 네, 그럼 스케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위쪽에 보시면 다양한 도구 모음 창들이 있는데 저희는 스케치 도구 모음 창에서 2D 스케치 시작,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세 개의 작업 평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면 우측면도, 평면도, 정면도, 이 세 개의 작업 평면 중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처음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강의 초반에는 정면도만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정면도를 선택을 할 때에는 2D 스케치 시작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정면도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눌렀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작업 화면에 보이는 정면도를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클릭. 네, 그럼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스케치 중이에요. 스케치 중이라면 V자 체크가 나오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스케치 1번이 생성이 되며 나머지는 모두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이 작성 도구 모음 창에 있는 이제 기능들을 사용을 해볼 텐데 우선 여기서 텍스트와 점은 강의 초반에 배우지 않도록 할 거예요. 피처 기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도록 할게요. 형상 투영도 마찬가지로 피처 기능을 배울 때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정 도구 모음 창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오토캐드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축척, 늘리기,
복사, 연장, 회전, 분할 뭐 이런 기능들은 오토캐드에서는 자주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인벤터에서는 자주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스케치의 완전정의 상태가 풀려나게 돼요. 스케치를 불완전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하게 된다면 설계 오류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 도구 모음 창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배우지 않고 저희들은 이동도 배우지 않고 자르기, 간격 띄우기만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패턴 도구 모음 창은 자주 사용하니까 모두 배우도록 하고요. 구속 조건 또한 마찬가지로 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에 있는 기능들은 강의 후반 정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형식에서는 나머지는 다 쓰진 않지만 이렇게 구성이랑 중심선 이 기능 두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스케치에 있는 도구 모음을 한꺼번에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작성에 있는 그리기 도구 모음에 있는 이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해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이 기능에 조금 오랫동안 올려놓으시면 그 기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뭐 단축키도 나오고요. 아이콘을 잘 보시면 양 끝에 빨간색 점이 있어요. 빨간색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아이콘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해주면 이 객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콘들만 봐도 이 도형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유추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선에 관련된 도형들이 있고 원에 관련된, 호에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슬롯, 다각형을 그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잠깐만 멈추시고 직선, 원, 호, 직사각형 이 네 가지의 기능들을 모두 사용을 직접 해볼게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었을 때 원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반복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원이나 직사각형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슬롯은 어느 지점을 찍고 어느 지점을 찍어야지만 생성이 되는지 그냥 자유자재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럼 그리기 작성에 있는 도구 모음들에 있는 도형들을 모두 그렸으면 이 못깎기와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못따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2점 직사각형,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인벤터로 스케치를 할 때에는 첫 번째 먼저 도형 또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스케치의 틀을 먼저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치수나 구속 조건으로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직사각형 기능으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치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치수 클릭, 직선 클릭, 길이값 100, 마우스 휠 더블 클릭. 네, 이번에는 이 선을 클릭을 해도 되지만 이 선과 선 사이에 이 거리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50, 엔터. 못깎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못깎기 클릭, 못깎기 R값 10을 입력을 할게요. 1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못깎기 창이 꺼지게 돼요. 그럼 기능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못깎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못깎기 기능 실행을 하시고 R 값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못깎기를 만들고자 하는 객체 클릭, 클릭,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10을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 클릭, 그 다음에 ESC F8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마다 항상 구속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F8번을 눌렀을 때 지금 화면상에 구속 조건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를 이 구속 조건 위에 올렸을 때 이 구속 조건은 어느 객체와 어느 객체가 구속이 되어 있는지 보여지게 돼요.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직선과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현재 평행 상태라는 거예요. 평행,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평행, 평행. 그리고 이 수평, 이 선 자체가 지금 현재 수평선이라는 거고요. 직각 구속 조건, 이 수평인 선과 이 위에 있는 직선은 90도인 직각 상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수평인 직선으로부터 이 선은 직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못깎기가 적용이 된 곳을 보도록 할게요. 못깎기가 적용이 된 곳을 보면 우선 헷갈리니까 구속 조건을 보진 않을게요. F9번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구속 조건 숨기기, 못깎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을 해서 R 값이 적용이 됐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R 값이 적용이 됐는데 치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치수가 왜 없냐면 이 못깎기 기능을 실행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 R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F8번을 눌러볼게요. F8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동일이라는 구속 조건이 적용이 돼요. 처음에 그렸던 이 못깎기의 R 값과 추가로 생성이 되는 R 값이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라고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기 R10이라는 이 치수를 수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동일 구속 조건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못깎기의 크기 또한 변경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왼쪽에 있는 R 값, 오른쪽에 있는 R 값을 서로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못깎기 R 값을 입력을 해요.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R10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R5를 적용을 해볼게요. 값을 바꾸는 겁니다. 클릭, 클릭. 다시 R값 8,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바꾸면서 못깎기를 계속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값이 바뀐다면 동일이라는 구속 조건은 따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컨트롤 Z 반복적으로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못따기. 지금 아래에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선택하는 선의 거리, 두 번째 선택하는 선의 거리를 서로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을 10으로 하고 두 번째 선을 5로 해볼게요. 첫 번째 선 10, 두 번째 선 5, 첫 번째 선 10, 두 번째 선 5의 거리로 모서리가 깎이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거리값과 각도가 있죠. 각도를 30도로 해볼게요.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그럼 각도값 30 그리고 길이값 10을 갖는 못따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못따기 기능을 적용을 할 때에는 우선 저는 컨트롤 Z를 누르겠습니다. 못따기 기능을 적용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주로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값 못따기 거리 10. 첫 번째 선 클릭하고 두 번째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선의 거리값 10, 두 번째 선의 거리값 10. 각도는 무조건 45도를 갖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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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게 되면 나머지 모서리들도 못따기가 적용이 되게 돼요. 네, 스케치 작성하기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스케치 수정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